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K 콘텐츠 열풍을 타고 기세 좋게 오르던 국내 뷰티 기업들의 주가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데 주가가 피크아웃인지 곧 새로운 모멘텀으로 반등에 나설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K-뷰티 정말 대단합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좋아서 실적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주식시장의 모양새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제, 그제 갑자기 화장품 주가에 뭔가 급제동이 걸렸는데 단기간에 좀 짧은 기간입니다만 급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확 바뀐 거죠? 주가만을 본다면.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핑계를 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식시장에 흔히 말하는 시장 위험, 시장 위험. 네,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기업의 개별적 이슈라기보다는 주식시장 내의 분위기가 좀 반전된 분위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반기 내내 이제 그 주도주의 자리를 가져왔던 종목들이 좀 교체되는 수급이 교체되는 이유가 크게 작용을 해서 뭐 실적이 좋은 회사들조차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특히 좀 많이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컨센서스에 좀 미달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조금 억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절대적인 실적은 너무 좋습니다. 실적은 너무 네, 좋고. 그리고 뭐 다 사상 최고치. 뭐 모든 이제 뭐 ODM 사이드나 아니면은 인디 브랜드 사이드나 아니면 원부자재 업체나 모든 이 밸류 체인에서 기업들마다 이제 그 좀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센서스를 미달했다라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요즘에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의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커버하는 증권사가 이제 막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회사의 컨센서스라는 게 약간 이제 몇 개 증권사의 그 평균치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유행처럼 도는 얘기인데 스트리트 컨센서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스트리트 컨센서스? 네, 스트리트 컨센서스. 스트리트. 스트리트. 네, 그래서 제 발음이 전혀고. 스트리트 컨센서스. 실제 이제 그 커버하는 증권사 수가 레가시 기업에는 이미 뭐 20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장한 지 뭐 1년 그다음에 최근인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제 막 그 커버리지를 늘리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컨센서스에 조금 왜곡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입소문으로 나는 컨센서스가 실제보다 많이 좀 기대치를 올린 부분들이 좀 실망 부분으로 이어진 게 이제 사실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세 번째는 그럼 진짜 업황이 꺾였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주가가 잠시 일시 떨어진 거가 뭐 일시적인지 또는 정말 꺾인 건지는 조금 더 개별 기업 얘기를 알아봐야 될 텐데 자, 이 화장품 업계의 주도주가 바뀐 얘기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저는 화장품 업계 대장하면 이게 아모레퍼시픽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근데 APR이라는 조금 중소형 브랜드 회사가 시총을 아모레퍼시픽을 제쳤다는데 도대체 APR 요즘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회사 실적이 그렇게 좋습니까, APR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레가시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이제 전혀 차별화 포인트로 바꾼 회사고요. 뭐 이제 간단하게 2분기 흐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3,2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846억 원으로 202%가 증가를 했는데 이 매출액 3,277억 중에 화장품 부분이 2,272억 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래 상장을 할 때 뷰티 디바이스라고 하는 뷰티테크 기업으로 이제 그렇게 IPO를 했었고요. 이번 실적에서 이렇게 주가를 올리게 한 포인트는 메디큐브라고 하는 뷰티테크가 아닌 화장품 부분에서 미국 아마존에서 이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특히 미국 이번 2분기 매출액이 한 이제 900억 중후반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이 섞인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부분만 놓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 약 한 800억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화장품이 미국에 들어간 지
3개 분기 만에 1,000억에 가까운 화장품 매출액만 정말 짧은 기간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기존에도 없었던 성적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단기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1,000억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게 또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리는 상승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기존에 당연히 뭐 자본력이라든가 자산 규모에서는 레가시 기업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이제 아주 오거닉하게 스페시픽하게 미국에서의 성과를 단기 내에 아주 초스피드로 만든 부분이 가장 큰 비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까지 이제 상장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는데 최고 경영진들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주가가 3배가 오른 가격에서도 그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성 기업들도 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네, 약간 MZ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화장품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이 부분으로 APR이 완전히 새롭게 고객들에 다가간 거 아닌가요? 이 디바이스 맞습니다. 부분? 네. 기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개척한 건가요? 네, 요즘에는 이제 다들 모두 잘 된다라고 하면 또 벤치마크를 해서 많은 회사들이 뷰티테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준비하는 기간이 걸리고 나름대로 이제 약간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R&D가 필요하고 객단가가 또 기본 화장품보다는 뭐 3-4배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내에 또 이렇게 좀 캐치업하기에는 요 뷰티테크 부분이 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도 APR 주가도 잠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 최근 사흘간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 좋았고 주가도 많이 오르는데 여전히 증권회사들은 좀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화장품 업종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근데 APR은 지난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APR이 워낙에 시장에 이제 파급력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APR 이후에 조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거나 기대치를 좀 약간 어긋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어제 오늘 들어서는 뭐 다 같이 화장품 주식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오늘 APR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좀 부과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대부분 다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APR의 경우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가 약간 뭐 일반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이던스보다 실제 올해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이던스를 회사가 공식적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지금 3, 4분기 뭐 관세 영향이라든가 이런 리스크 요인에도 오히려 이제 기대치보다는 더 좀 좋게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3분기도 지금 뭐 컨센서스를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의 수급 상황,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시장 위험인 거지 개별 회사의 이제 좀 개별 주체로 본다 그러면은 업황이라든가 회사의 지금 영업적인 어떤 방향성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대표님께서도 지금 APR의 주가만으로 본다면 실적이 좀 그렇게 기대가 있으니까 상승 탄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편인가요? 네네. 지금 뭐 어제 오늘 수급이 뭐 이건 예측이 불허의 좀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막 수급까지 뭐 주체를 논할 수는 없지만 펀더멘탈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APR이 뭐 하반기 뭐 아마존에서 이제 성과가 좋았다면은 지금 3분기에는 얼타뷰티라고 하는 이제 뷰티 오프라인 미국 채널에 입점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 수순을 아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APR 못지않게 조금 중소형 브랜드로 요즘 히트친 회사가 달바 글로벌이죠. 여기는 상장한 게 지난 5월 말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당시에 비하면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다는데 물론 달바 글로벌 지난 말씀하신 금요일부터죠.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절대 실적은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왜 실적이 좀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꺾인 겁니까? 네, 달바 역시 2분기 매출액은 1,2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2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세는 상당히 컸는데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는 이미 이제 너무 좋은 수준이고요. 다만 굳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에 이제 맞춰서 이유를 좀 고민해 본다면
요즘에 이제 그 화장품 회사들이 좋은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은 일단 수출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수출 지역 내에서도 단연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이 중요합니다. 근데 달바의 경우에는 네. 뭐 지역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좀 드물게 일본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서 다만 또 일본에서 거의 366% 성장을 했고요. 예. 2분기에. 그다음이 이제 러시아 지역입니다. 러시아. 네, 네. 러시아에서 이제 뭐 한 40% 증가를 네. 보였고요. 네. 그다음이 이제 북미 지역으로 매출액은 한 127억 원이고 전년 대비 140% 정도 성장을 보였는데 일본 매출액이 258억 원, 러시아가 187억 원인 거에 비해서는 예. 미국 매출액이 아직 127억 원이라는 어떤 뭐 상대적인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세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입소문 스트리트 컨센서스에 조금 하회한 것뿐인 거지 뭐 실제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도 조금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달바 글로벌에? 네, 그러니까 달바가 3분기 때 약간 예상치보다 소폭 못한 이유가 러시아 지역에 이제 오프라인 유통 채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은 먼저 판관비에 반영을 했는데 예. 그 통관에 좀 약간 시간이 아. 이제 걸리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3분기에 또 이어진다면 예. 뭐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방향대로는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어. 네, 다만 이제 달바의 어떤 수급을 조금 말씀드리면 달바는 상장하기 전에 워낙 비상장 내에서의 또 인기가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일 때 투자한 회사들이 많았고요. 네. 그 주식이 네.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원래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네. 하죠. 원래 계획대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 회사가 좋으니까 그 물량이 안 나왔어요. 아직 안 그러니까 네. 물론 조금씩은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더 많이 이 모멘텀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최근에 오히려 약간 수급이 무너질 때 좀 차익 실현 이건 사실 건전한 이제 순환매거든요. 네. 나와야 될 물량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비상장 때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실적은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의 기대치에도 못 미친 게 또 한국콜마. 2분기 매출은 뭐 최대였다고 하는데 영업이익 기대치를 밑돌았습니까? 어떤 네. 실적이 어땠습니까? 네, 한국콜마는 이제 제가 근무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 한국콜마를 좀 이해하시려면은 지금 말씀 주신 화장품의 호황, 예. 뭐 이제 국내도 좋고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인디 브랜드 향 물량을 많이 이제 그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반영되는 내용은 별도 기준. 그러니까 한국콜마 본연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상으로 별도 기준의 숫자고요, 국내. 예. 그다음에 이제 연결로 가게 되면은 콜마의 숫자를 좀 약간 변형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계열사 HK 이노인이라고 또 상장사죠. 예. 제약 사이드에 이제 기업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연우라고 하는 용기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법인들인데 지금 국내 별도 기준으로 국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좋았는데 이제 연결로 했을 때 이 계열사들이 아무래도 좀 일회성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연결 숫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는 네. 모습들이 보여진 거라서 어쨌든 주식시장의 그 시가총액이나 밸류에이션은 연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좀 실망이 있었지만 영업적인 측면의 본업을 본다면은 예. 별도 기준에 있어서는 역시 코어 비즈니스는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이 좀 괜찮을 거로 보십니까? 예, 절대 실적은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이제 어닝 그 포캐스팅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좀 조정들이 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동반하는 좀 주가 하락을 반영한다면 다시 또 이제 좀 정돈된 그 릴리즈된 실적 전망 하에서는 또 무난하게 원 그 사업은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달바 글로벌 또 APR은 한 1년 6개월 전에 상장을 했습니다만 중소형 브랜드 북미 시장 수출 주도하는데 이게 좀 자본력이 약하다. 자본력이 강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트럼프 관세 영향을 좀 타격을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자본과 이제 부채가 있는데요. 네. 오히려 APR이나 달바 글로벌의 경우에는
매출 사이즈는 기성의 그룹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양사 모두 영업이익률이 뭐 25%를 상회하고 있고요. 뭐 매출액이 지금 세 자릿수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현금 흐름 면에서는 지금 대기업보다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관세 영향에 뭐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좀 그 슬림한 구조에서 마케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판관비성 투자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들이 워낙 또 그 탑 매니지먼트들이 다 MZ 세대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빨리 읽고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빨리 해서 마케팅에 이제 말하자면은 빨리빨리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염려하신다라면 이제 관세로 인해서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투자하고도 만약 매출액이 이제 그만큼 못 따라줄 경우를 이제 염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자본 면에서 대기업보다는 훨씬 지금은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현금 그러면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은 좋은데 기대치를 못 미쳐서 주가가 네. 지금 떨어지는 일시적으로 지금 사흘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화장품 투자를 관심을 갖는 분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게 뭐 좋은 기회입니까? 네. 아니면 혹시 이제 고평가 아닌가? 뭐 피크아웃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해야 할까요? 네. 고평가냐 아니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냐 이 두 가지 의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흘 동안은 이제 고평가가 이겼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기에는 부단히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뷰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거고 예. 다시 이 정책이라든가 뭐 이제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가는 정책이 바뀐다면 다시 어닝이 좋고 업황이 좋은 예. K뷰티 쪽으로 다시 또 이제 그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좀 가시적인 모멘텀들을 좀 기대해 본다면 네. 아마 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블랙 그다음에 프라이데이. 지금 언급드리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들을 충분히 이제 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해가면서까지 준비가 가능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전반적인 주식시장 내에서의 차익 실현의 문제, 수급의 문제인 거지 화장품의 펀더멘탈이나 전반적인 그 업황,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관세 영향에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탑재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수급 이슈가 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업황과 주가 동향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